안녕하십니까. 실전 부동산 고고 김우연입니다. 내 집 마련, 많은 분들의 꿈입니다. 통계청이 통계 자료를 하나 발표했는데요. 한국 전체 가구 중 58%가 내 집에 살고 있다고 하네요. 자가 거주 가구는 2015년 이후에 계속 증가하는 반면 전세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가구주가 된 뒤 자가를 마련하기까지는 평균 6.8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데 세금도 걱정이고 또 어디에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고민 많으시죠? 저희가 명쾌하게 그 해답 찾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죠. 바로 출발합니다. 오늘은 이분과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똑한 세법도 안내해 주시고요. 현장으로도 데려가 주신다고 하네요. UNS 미디어 김종두 부대표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희와 소통하는 방법 전화번호 아시죠? 서울전화 02077-6357번 기억해 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편안하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동산 투자 공부부터 해볼 텐데요. 부대표님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시청자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전화 오신 분이 계셨어요. 자기가 아파트를 취득하셨는데 꽤 지난 시간이죠.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중에 이렇게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왔다. 이렇게 연락을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자금 출처 조사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자금 출처로 일단 인정을 받아야겠죠. 그 뭐 아파트 구입하는 데 들어간 비용 같은 걸. 일단 그렇게 인정되는 금액을 말씀드리면요. 본인 재산을 이렇게 처분했을 때 발생해서 들어오는 금액, 거기서 이제 양도세 같은 게 발생하죠. 그리고 뭐 지방세 등 공과금 같은 게 나오는데요. 그런 거를 제외하고 뭐 이렇게 계좌로 들어온 금액,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금 소명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렇게 신고한 금액, 종합소득세 같은 거를 이제 신고할 때 종합소득 금액이 있겠죠.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세를 내고 난 금액,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입증이 또한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보증금, 제가 아파트를 구매해서 이렇게 전세를 놓거나 보증금을 받는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 또한 이제 자금 뭐 출처 조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게다가 또한 다른 부채들, 뭐 보증금이나 뭐 전세금 또 이렇게 부채지만 다른 뭐 차입금 등이 있겠죠. 이런 것들도 이제 출처 조사 시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흔치 않지만 농지 경작소득, 이런 것들 또한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뭐 자금 출처가 또 다른 뭐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금액을 예시해서 말씀드리면요. 재산 취득 자금이 5억이다. 그럼 이렇게 80% 4억이 인정되면은요. 증여받은 금액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80%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예를 들어 5억에서 한 60%만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3억을 인정받으면요. 나머지 차이 2억 부분은 증여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재산 취득 자금이 10억이 넘어간다. 요새 뭐 서울 아파트들 웬만하면 이제 10억 넘는 아파트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10억이 넘는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15억에서 80%를 인정받아서 12억이 이렇게 소명되더라도 그 차액이 3억 원이죠. 그 차액이 2억을 넘게 되면요. 바로 이렇게 증여로 추정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제 자금 출처 뭐 이제 조사가 나오게 되면 신고하게 되죠. 이런 신고할 때 이제 유의점을 한번 보시면요. 자, 현금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그런 금액인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한번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10년 동안 뭐 예를 들어 한 8천 정도씩 계속 소득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약 8억 정도 소득이 발생하죠. 그래서 80% 이렇게 입증됐다. 그러면 뭐 당연히 입증이 끝난다고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자, 그럼 뭐 생활비 같은 건 어떻게 썼을까요? 당연히 이런 것도 증여받았다고 이렇게 당연히 판단되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금액을 입증할 받을 때 합리적인 금액인가,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어 말씀드렸다시피 뭐 생활비를 내가 번 돈에서 생활비 같은 걸 제외하고도 남아있는 금액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이제 주의사항은요. 배우자와 직계 좀비 속간 그 뭐 아버지와 아들 이런 사이에서는요. 일단 소비 대차는 인정되지 않아서요. 증여로 먼저 추정하고요. 뭐 실질적으로 입증이 된다, 계좌 뭐 거래가 입증이 되면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전세를 예를 들어 전세를 끼고 이렇게 뭐 이전해 줬어요. 그러면 전세금을 뭐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고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 또한 사후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요. 나머지 뭐 이렇게 전세금 대신 갚아주는 것 또한 증여세 같은 걸 추징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항상 이렇게 사후 관리를 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오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매매 시 이 자금 출처가 인정되는 경우부터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셨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생생한 부동산 현장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부대표가 주목하는 지역들 지금부터 공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지역은 어딜까요? 화면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신도시 지식산업센터 정보입니다. 경의중앙선 도농역 도보 7분 거리고요. 2020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10층 건물 내 3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 1억 1,850만 원, 대출 가능 금액 9,480만 원 예상될 때 실제 투자 금액은 2,370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김종두 부대표의 특색 있는 부동산 분석 주목해 보시죠. 부대표님 먼저 지식산업센터를 분석해 볼 텐데요. 이 다산 신도시는 어딘지 위치와 호재 바로 이어서 들어볼게요. 아, 네. 다산 신도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이제 최근에 남양주 왕숙 지구가 이제 3기 신도시로 선정됐다 이런 뉴스 한번 보셨을 텐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인근에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다산 신도시 또한 이제 새로 주목받기 시작했죠. 오늘 이 다산 신도시의 지식산업센터를 준비해 봤는데요. 위치는 도농역에서 도보 7분, 그리고 다산역에서는 도보 10분 정도. 다산역은 이제 23년에 개통이 되죠. 그리고 북부 간선도로 외곽순환도로 접근이 굉장히 용이한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현대지식산업센터. 대지 면적이 12,000평. 그리고 건물 연면적이 한 10만 평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사실 와닿지 않으시겠는데요. 직접 이렇게 현장으로 나와 보시면은 굉장히 그 큰 규모 때문에 아, 이 지역에는 투자하셔도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직감적으로 드실 텐데요. 저도 이제 가까운 지인 몇 분을 이렇게 한번 모시고 갔었는데 굉장히 뭐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뭐 한 분은 아, 여기는 참 돈 냄새가 난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굉장히 그 규모 때문에 참 인기가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맞은편, 도로 맞은편 쪽으로는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오는데 이 규모가 이제 김포나 그리고 여주 이런 것보다 약 1.5배, 1.4배, 1.6배 한 이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수도권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네, 스타벅스 또한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지식산업센터 내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현대지식산업센터에 이렇게 예정이 돼 있거든요. 약 한 지금까지는 600평 규모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확정이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의 그 유동인구 1,000만 명, 연간 유동인구 약 1,00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 1,000만 명과 그리고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바로 옆 사업지에 다산 현대지식산업센터가요. 그 기업체 수만 약 2,000개 이상이 들어올 전망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 스타벅스 위치가 그 바로 프리미엄 아울렛 맞은편 쪽에 이렇게 위치할 전망이라서 굉장히 좋죠. 유동인구가 뭐 당연히 뭐 스타벅스에도 많을 예상이 될 것 같으니까요. 전용 600평을 이렇게 스타벅스에서 들어오겠죠. 스타벅스가 수요 예측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기간을 거쳐서 이렇게 충분히 분석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요. 이 사업지 내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투자하셔도 굉장히 안전한 지역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인근에 이제 개발 호재를 보시면요. 바로 옆에 왕숙 이제 지구가 들어오죠. 그리고 왕숙 1지구에는 판교 테크노밸리, 정확히 말씀드리면 판교 제일 테크노밸리의 약 3배 규모로 이제 테크노밸리가 조성될 예정인데요.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은 지역에 이제 직장인들이 들어오게 되겠죠.
따라서 뭐 베드타운인 지금 뭐 남양주 일대가 이제는 직주 근접의 그런 직장인들 수요 또한 이제 생기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진건 첨단 산업단지나 그리고 제2북부 테크노밸리, 제2북부 테크노밸리는 26년까지 이렇게 조성이 될 예정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인근에 다산역이 23년에 개통된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신도시에서 정보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이곳 이 남양주 왕숙지구 3기 신도시 선정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고요. 또 앞으로 2023년에 8호선 다산역이 개통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투자 포인트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본격적으로 상권 조성 등 지역 이 가치가 상승이 되는 곳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입지와 호재를 저희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건물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 대표님,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지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이게 좀 지식산업센터들이 아무래도 가장 투자하기 좋은 특징은 바로 이제 초기 비용이 굉장히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계약금 10% 정도의 중도금 무이자, 그리고 이제 잔금 때도 약 10%에서 20% 정도의 보유자금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투자금이 굉장히 적게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제 다른 대출 규제 같은 게 없죠. 뭐 전매 제한이나 뭐 DSR이나 DTI 이런 것들 적용받는 것과 무관하고요. 네, 중도금 무이자라 뭐 당연히 이자 부담 없겠죠. 그리고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최근에 이제 수익형 부동산들 중에는 가장 뭐 대출이 잘 나오기 때문에요. 임대사업자들 또한 임대사업자는 약 70%, 그리고 기타 이제 사업자들은 80%. 법인인 경우에는 다른 뭐 중소기업진흥청에서 이런 뭐 취득자금 대여 같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요. 뭐 대출이 굉장히 많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취득세는 50% 감면, 그리고 재산세도 약 5년간 37.5% 감면되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건물은요, 특히 최근 트렌드에 부합하는 이런 지식산업센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밑에는 스트레스 상가 등이 조성되고요.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사무실이 있죠. 그리고 기숙사 또한 있기 때문에요. 쉽게 말해서 먹고 일하고 자고 이렇게 세 가지가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주거 상업시설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렇게 원스톱 시스템으로 가능하고요. 중앙광장과 옥상 공원 등이 조성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큰 특징은 층고가 높기 때문에요. 정말 사무실로 이렇게 복층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화물 하역 시스템이나 도어투도어 시스템으로 이렇게 직접 입주하는 기업들의 굉장히 용이한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요? 네. 가격은요. 매매 금액 1억 1,850만 원 예상되고요. 대출 약 80% 정도 받아서 실투자 금액은 2,370만 원. 그리고 임대를 만약에 놓으신다 그러면 1,000만 원 보증금까지 하면 투자금은 1,000만 원대가 가능하겠죠. 네, 이렇게 적은 투자 금액으로 가능한 그런 지식산업센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정보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경기도 하남시 미사 강변도시 저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사 강변도시 남쪽 초입 상업지구에 위치해 있고요. 2019년 5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7층 건물 내 6층 소개해드리고요. 매매 금액 1억 9,960만 원, 임대 예상 금액 5년간은 1,100만 원, 월 78만 원이고요. 5년 이후엔 보증금 1,100만 원, 월 85만 원 예상 시 대출 가능 금액 1억 1,976만 원 예상하고 실제 투자 금액은 약 6,884만 원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사 강변도시입니다. 부대표님 바로 들어가 보시죠. 네. 위치는 바로 미사 강변도시 남쪽 상업지구 내 위치해 있고요. 올림픽대로나 그리고 중부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미사 IC, 상일 IC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교통 편의성이 굉장히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형 업무지구가 인접해 있죠. 보통 상업 업무지구나 엔지니어링 복합지구 이런 것들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직장인 수요 또한 풍부하고요. 그리고 아파트 배우 수요가 약 15,000세대죠.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렇게 수요가 확보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개발 호재 말씀드리면요. 고덕 상업 업무 복합지구에는 약 38,000명의 직장인들 수요가 예상되고요. 그리고 엔지니어링 복합지구에는 2022년까지 약
명의 이 고용 효과가 유발될 거고요. 그 첨단 업무단지에도 약 6만 명 이상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교통호재 말씀드리면요. 미사역이 2019년 6월에 개통돼서요. 여기서 이 상가에서 도보로 이용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다. 네, 이렇게 전망 드리겠습니다. 네. 미사 강변도시의 근린생활 시설인데요. 부대표님, 여기 주변에 제가 듣기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설명 좀 들어볼까요? 아, 네. 아파트 이렇게 뭐 그 위치의 왼쪽이나 그 오른쪽 모두 이렇게 보시면요. 아파트 이름은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여기에 약 15,000세대 이렇게 아파트 입주민들이 있죠. 뭐 이미 이 병원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상가는 병원이 10년 임차 계약을 마쳤지만 그 후로도 뭐 임차 동의권도 있고 또한 이 배우 세대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 상가는 이렇게 투자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호재도 조금 이야기를 더 나눠볼게요. 아, 네.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 6월에 이제 미사역이 개통되면은요. 주변 상권이 이렇게 활성화되겠죠. 모두 이렇게 뭐 지하철역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당연히 뭐 공실 리스크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가는 병원이 10년 임차 계약을 이미 완료했다. MOU 체결이 아니라 10년 임차 계약을 완료했기 때문에 뭐 공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한 이 지하철이 개통되게 되면 뭐 여기뿐만 아니고 이 지하철부터 이렇게 뭐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가들 또한 활성화되겠다. 네, 이렇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미사 강변도시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정보입니다. 위치는 미사 상일 IC 등 도로망 진입이 용이한 곳에 있고요. 앞으로 지하철역이 생기는 호재도 있다고 부대표님이 설명을 해주셨네요. 바로 이어서 건물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주택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소개를 해주실까요? 아, 네. 근린생활시설 쉽게 말하면 그냥 상가고요. 그리고 재활병원이 10년 임차 계약이 완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뒤 10년, 최대 20년이죠. 10년 그 뒤로도 임차 동의권이 있기 때문에 약 20년간은 이렇게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안전한 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30억 이상 시설비를 투자할 계획이라서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 쉽게 나가기는 어렵겠죠. 그 인테리어 비용 포함해서 뭐 시설비가 30억이니까요. 그리고 주변에 말씀드렸다시피 풍부한 이렇게 아파트 배후 수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준공이 이제 곧 나죠. 2019년 5월 준공 예정이라 이제 가시면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 규모로 되어 있는데 3층에서 7층은 재활병원이 10년 임차 계약이 완료돼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고정 수요가 확보가 돼 있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 강변도시의 근린생활시설 정보였습니다. 건물 모습도 살펴봤는데 중요한 포인트죠. 가격 이야기도 나눠볼까요? 아, 네, 마지막으로 가격 말씀드리면요. 매매 금액은 1억 9,960만 원이고요. 물론 이 금액으로 병원을 통째로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그 구분 등기된 하나의 호실을 이제 투자하실 수 있는데요. 임대 금액은 최초 5년간은 보증금 1,100만 원에 월 78만 원 이렇게 계약이 돼 있고요. 그 뒤 5년은 1,100만 원에 월 85만 원. 자기 자본 대비해서는 첫 해부터 5년까지는 약 5%, 그리고 그 뒤 5년간은 5.5%로 이렇게 돼 있고요. 뭐 대출을 받게 되면은 7%대, 8%대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출 금액은 1억 1,976만 원 예상돼서 따라서 실투자 금액은 보증금까지 제외하면 6,884만 원 이렇게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일부 함께할 김종두 부대표의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거든요. 화면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주제는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투자 전략이 첫 번째 세미나의 주제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열리고요. 두 번째 세미나 주제는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 특강.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두 세미나 모두 강남구청역 3번 출구 투썸 빌딩에서 열리니까요. 02-2077-6357번 전화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종두 부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